Hello?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배달부침은 28일 후에 깨어나지만 사람의 흔적조차 사라진 런던 거리를 방황하던 중 작은 성당 안에서 마침내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신부를 피해 간신히 도망친 짐은 영문도 모른 채 런던을 헤매기 시작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 28일 후입니다. 걸어다니는 시체에서 감염자로 재해석하며 새벽의 저주와 함께 제2의 좀비 영화 붐을 일으킨 작품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28일 후는 800만 달러의 저예산으로 10배가 넘는 8,2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1,20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2003년 글로벌 흥행 순위 65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87%, 메타크리틱 73점, IMDb 7.5로 저예산이라 화려한 헐리우드식 액션은 거의 없지만 지금 봐도 어색하지 않은 데니 보일 특유의 세련된 연출과 좀비 클리셰에서 벗어난 스토리로 상당한 호평을 받았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작품은 좀비를 죽은 뒤 되살아난 언데드의 개념에서 벗어나 이성을 잃고 분노에 감염된 인간이라는 새로운 컨셉을 선보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영화 속의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는 바로 텅 비어있는 런던 거리인데요. 유명한 비하인드로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들이 대체로 도시 대부분을 CG로 구현하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런던 시청의 협조를 받아 새벽 시간대에 사람과 차량을 전부 통제한 뒤 찍은 장면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런던 전체를 완전히 통제하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작은 오게티가 발견된 부분도 있습니다. DVD 코멘터리에서 각본가 알렉스 가랜드에 따르면 시사회에서 영화를 보던 중 텅 비어있는 런던 장면에서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걸 목격한 것 같은데 자신만의 착각이었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발언을 하자 데니 보일 감독은 확실하지도 않은데 영화를 깎아내리지 말라며 농담 섞인 말투로 받아칩니다. think somewhere around here. I've always imagined that there's a car moving somewhere in the background. We think he's just trying to undermine the film. 그래서 직접 찾아봤는데 알렉스가 본 장면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 자세히 보면 도로 끝에 작게 차 한 대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I've always imagined that there's a car moving somewhere in the background. 차뿐만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사람 한 명이 걸어 내려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I've always imagined that there's a car moving somewhere in the background. 그리고 런던 거리에서 배경의 빅벤의 시간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대략 8시 10분 정도였는데 헬로를 외치고 곧바로 이어지는 와이드샷에서는 6시 40분으로 바뀝니다. 여담으로 빅벤은 시계탑의 이름이 아니라 내부에 설치된 종의 이름인데 워낙 유명해서 그냥 시계탑 전체를 빅벤으로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엘리자베스 타워라고 합니다. 런던 초반 장면 속 마지막 오게티로 화질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듯한 모습도 살짝 보이고 장면이 바뀌자마자 갑자기 사라집니다. I've always imagined that there's a car moving somewhere in the back. 그리고 영상 화질이 왜 이렇게 구린지 변명 좀 하자면 믿기 힘들겠지만 이게 블루레이 화질입니다. 사실 이것도 나름 유명한 비하인드로 영화 전체가 대략 500만원 정도 하는 디지털 캠코더를 이용해 촬영되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촬영 세팅 시간이 거의 필요 없어서 런던의 텅 빈 거리를 주어진 시간 안에 빠르게 촬영할 수 있었고 오히려 거친 화질이 현실감과 공포감을 더 살려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영화 전체를 필름이 아닌 디지털로 촬영한 최초의 작품은 아니지만 이 정도 규모로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사례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비 영화의 클리셰를 깨는 요소 중 언데드에서 감염자로 설정을 바꾼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관객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준 건 감염자들의 빠른 속도였는데요. 느려 터진 시체에서 개처럼 달려드는 감염자 설정으로 바꾸는 데는 진짜 개가 한몫했는데 각본가 알렉스 가랜드가 당시에 즐기던 게임 레지던트 이블에서 처음엔 느린 좀비도 나름 긴장감을 줬지만 게임에 익숙해지면서 느린 좀비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고 오히려 갑자기 튀어나오는 개 좀비 때문에 더 자주 놀랬다고 합니다. Which were these dogs. And the dogs moved really quickly, and they actually would give me a jump sometimes. A zombie movie, but where the zombies move quickly. 이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빠르게 달리는 감염자 컨셉이 만들어졌고 실제 영화 속 감염자들을 연기한 엑스트라들도 육상선수 출신을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지미 꼬마 감염자와 마주치는 순간인데요. 자세히 들어보면 꼬마 좀비가 죽기 직전에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게 28일 후 시리즈 통틀어 유일하게 감염자가 말하는 거라 팬들 사이에서는 감염자도 완전히 이성을 잃은 건 아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하지만 DVD 코멘터리에 따르면 이 장면은 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미 있는 디테일이라기보단 단순한 음향 편집 실수에 가깝습니다. 데니 보일 감독은 감염자를 죽은 시체가 아니라 분노에 휩싸여 폭주하는 인간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다양한 인간의 분노와 비명, 단어 조각들을 섞어 효과음을 만든 건 맞지만 유독 이 장면에서만 너무 명확하게 말이 들린 건 의도된 설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Can hear it probably a bit too clearly there, I
hate you. We put all these vocabulary of the infected, like rage, and we put that on them the whole time. And most of the time, it's not decipherable really what it is. 여담으로 이 감염된 아이가 영화 초반에 걸려있던 한 아이의 사진 속 인물과 같은 사람이라는 주장을 하는 팬들도 많은데요.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딱히 없어서 이건 그냥 팬들의 해석 정도로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트 장면에서 관찰력이 좋은 관객들을 위한 깨알같은 디테일도 있습니다. 프랭크는 썩어버린 과일들 사이에서 멀쩡한 사과 박스를 발견한 뒤 통째로 챙기고 후에 짐이 아무 술이나 가져가려 하자 16년산 싱글몰트 위스키를 추천하며 손에 잡히는 대로 전부 가져갑니다. 마트 장면으로 대략 30분 후 짐과 일행이 군인들이 장악한 기지에 도착할 때 헨리가 짐에게 건네주는 술은 프랭크가 챙겨온 싱글몰트 위스키이며 그리고 마트 장면으로 대략 1시간 후에 감염된 메일러가 풀려나자 아수라장이 된 기지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 프랭크가 들고 온 신선한 사과 박스가 놓여져 있는 디테일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화질 때문인지 오게티를 찾는데 애 좀 먹었지만 이런 저화질로도 가려지지 않는 명백한 실수도 있습니다. 프랭크가 감염되고 군인들에게 사살당하는 장면 속 카메라가 점점 멀어질 때 우측에 자세히 보면 500만원짜리 캠코더를 들고 다른 각도에서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맨이 대놓고 보입니다. 영화 속 가장 유명한 비하인드는 아무래도 여러 엔딩이 존재한다는 점인데 바로 프랭크가 감염되는 이 시점부터 총 3가지 엔딩으로 갈립니다. 가장 잘 알려진 또 다른 엔딩은 전체 흐름은 기존 엔딩과 거의 똑같지만 총에 맞은 짐을 결국 살려내지 못하고 셀레나와 헤나만 살아남는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리닝 당시 관객들의 반응이 너무 어둡다는 쪽으로 쏟아지면서 결국 짐을 살려내는 현재 엔딩으로 수정되었는데 그 덕에 최근에 공개된 28년 후 2부에 다시 등장할 수 있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비교적 덜 알려진 또 다른 엔딩이 있는데요. 촬영하기도 전에 갈아엎어버린 초기가 본 결말입니다. 감독은 이 엔딩을 못 살린 게 아쉬웠는지 DVD에 목소리까지 직접 입혀 스토리보드 형태로 수록해두었는데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프랭크가 감염되고 짐과 일행이 도착하는 곳은 군인기지가 아닌 영화 초반 침팬지가 묶여있던 연구실, 즉 최초의 감염자가 발생한 장소였습니다. 연구실에는 첫 감염자의 습격으로부터 살아남은 과학자 한 명이 있었고 감염자의 피를 생존자의 깨끗한 피로 완전히 교환하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답을 얻어냅니다. Change the blood, full body transfusion, and there's no infection. Change the blood. 프랭크와 같은 혈액형이었던 짐은 헤나를 위해 스스로 희생을 선택하고 영화 초반 침팬지가 묶여있던 그 자리에 똑같이 묶인 채 프랭크를 살리고 감염된 자신은 죽음을 기다리며 영화가 끝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피 한 방울만으로도 감염되는 설정에서 수혈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전개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결국 촬영에 들어가기도 전에 전부 갈아엎어버렸다고 합니다. And that was the problem right there with this ending. We'd established that one drop in the eye will infect someone. Then how the flying f*** are we going to sell the idea that this blood transfusion idea is going to work? 영화 속 마지막 오게티로 여러가지 엔딩을 촬영하다 발생한 캐릭터 오류도 있습니다. 짐과 일행이 군인을 만나 기지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문을 열어주는 2명의 군인 중 한 명을 자세히 보면 이미 3일 전에 감염되어 쇠사슬에 묶여있던 메일러입니다. 심지어 이 장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메일러가 감염된 상태로 다시 등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분장 때문인지 많은 팬들이 눈치채진 못했지만 감독에 따르면 여러 엔딩을 촬영하다 발생한 실수인데 메일러를 연기한 배우 마빈 캠벨은 초반에는 엑스트라에 가까운 수많은 군인 중 한 명에 불과했지만 여러 엔딩을 촬영하던 중 연기를 너무 잘해 결국 감염자로 승진했고 서로 다른 버전의 결말을 위해 촬영된 장면들을 섞었으면서 발생한 연속성 오게티라고 합니다. That's Marvin there, who you'll see later appearing as the chained-up mailer. Promoted Marvin into the part of mailer. 데니 보일 감독은 아무도 눈치 못 채겠지라는 마음으로 슬쩍 집어넣었는데 예상대로 감독이 직접 밝히기 전까지는 눈치챈 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속에 그닥 디테일이 많지는 않아서 보너스로 정말 쓸데없는 디테일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셀레나와 마크가 감염자에게 쫓기던 짐을 구해준 뒤 마크가 던진 개그는 You can't leave that lion there. He says, no, it's not a lion. It's a giraffe. DVD에 수록된 한글 자막이 어떻게 의역되어 있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근데 너무 그대로 직역되어 있어 좀 당황스러웠는데 직역된 개그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한 남자가 기린을 데리고 바에서 술을 마시는데 기린이 취해 쓰러집니다. 남자가 그냥 나가려 하자 바텐더가 저기 누워있는 짐승도 같이 데려가야지라고 하니까 남자는 저건 사자가 아니라 기린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겠지만 영어로 들으면 그나마 이해되는 개그인데 바텐더가 저기 누워있는 짐승도 같이 데려가야지 라고 할 때 누워있는 짐승을 영어로 lying there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술 취한 남자가 lying을 라이언으로 착각하고 사자가 아니라 기린이니까 안심하라는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는 썰렁한 개그이지만 혹시 영화를 보면서 이게 뭔 소린가 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짚어봤습니다.
It's completely humorless. 좀비 장르를 완전히 뒤바꾼 작품 28일 속의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앞으로 꾸준히 올린다고 해놓고 거의 4개월 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 고맙게도 제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변명 좀 돼보겠습니다. 예전 영상으로 통해 제 본업이 디자이너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디자인만 하는 건 아니고 영상 촬영이나 웹 개발 등 돈 되는 건 아니 할 수 있는 건 전부 최대한 열심히 하면서 작지만 직접 스튜디오도 차려서 프리랜서로 8년째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가 지난 3개월간 영화배우 마크 월버그, 정확하게는 마크 월버그가 소유한 여러 비즈니스들의 브랜드 마케팅을 전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 제대로 굴려본다고 같이 스튜디오를 이끌어갈 친구들 몇 명 데려왔고 이제야 좀 숨통이 트여서 슬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 지키지도 못할 약속 드리기는 싫지만 앞으로는 적어도 예전처럼 2주에 영상 하나 정도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